오늘은 문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문법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품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보통 문법 수업을 처음 들어가시게 되면은 명사나 아니면은 형용사 같은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진 단어들로다가 학습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명사가 무엇이다, 형용사가 무엇이다 라고 수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과연 명사, 형용사, 전치사, 대명사 이런 말들을 가진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과연 이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셔야 문법 수업하는데 이해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쓰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명사의 특징을 아시면 좀 더 문법을 덜 어렵게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품사 파트를 먼저 보고 갈 텐데요. 자, 품사는 여러분 영어에서는 8개가 있어요. 그래서 8개의 품사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8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먼저 명사를 살펴볼 텐데요. 명사는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명사라고 해요. 사람 이름, 벨라. 우리나라 이름, 코리아, 한국. 서울, 도시 이름. 선생님, 사람, 수업, 고양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평화, 우정, 물, 치즈 이런 모든 것들의 이름이 바로 명사예요. 자, 그럼 여기 여러분 이렇게 펜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펜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 펜이 이름인 펜이 명사라는 품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 어렵지 않으시죠? 자, 명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명사를 좀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펜이 있어요. 근데 이 펜의 특성을 설명하자면 파란색의 뚜껑이 달린 끝에 캡이 있는 대가 투명한 많이 사용해서 잉크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등등의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수식어라는 것은 좀 더 풍부하게 꾸며주는 말이에요.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바로 형용사예요. 쉽죠, 여러분? 어떤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 대상의 모양, 색깔, 크기, 개수, 성질, 성격 등 모든 것들을 좀 더 풍부하게 써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말. 그런 말들을 바로 형용사라고 합니다. 여기 people, 사람이라는 단어, 대상, 명사가 있어요. 아름답고 아름다운, 똑똑한, 행복한, 좋은, 두 명의, 정직한, 키가 큰, 덩치가 큰 이런 말들이 다 이 명사인 대상, 사람, people를 수식해주는 말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대명사를 볼 텐데요. 대명사의 대자는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대명사의 대자는 바로 대신한다 라는 여기서 나오는 대자예요. 그래서 어떤 것의 이름을 대신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또 펜이 있어요. 근데 이 펜은요. 사물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펜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 저거 이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 대신에 그거, 저거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인데요. 영어에서는 여자일 경우에, 여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혹은 동물의 암컷을 나타내는 경우에 she라는 표현을 이름 대신 쓰고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데 한 명, 한 개가 있을 때, 혹은 적이라고 지칭할 때도 that 이라는 대명사를 쓰고요. 그리고 벨라는 이라고 하는 대신에 나는 이라고 이름 대신에 나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I를 쓰기도 하고요. 대명사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람이나 사물, 동물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그리고 가르칠 때 쓰는 지시 대명사, 그리고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 쓰는 의문 대명사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대명사가 이렇구나 하는 것까지만 보고 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 장의 마지막으로 전치사 한번 볼게요. 전치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명사랑 대명사 앞에 쓰여요. 전치사의 짝꿍은 명사랑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명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명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명사가 몇 시인지,
명사가 어느 장소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등을 나타내는데요.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전치사는 대표적으로 말을 할 때요.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방법, 그리고 교통수단과 같은, 통신수단과 같은 수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시간에, 장소, 방법, 수단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들이 짝꿍처럼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9시에, 9시 정각,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9 o'clock이겠죠? 그러면 얘가 명사예요.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 줄 거예요. 시간을. 그러면은 이 앞에 at 9 o'clock 하면은 9시 정각에, 9시에 라는 뜻이 되고요. 이 at이 언제에라는 시간의 시점을, 구체적인 시점을 나타내 주는 말이 되는데 9시를 9시라고 부르니까 얘는 명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준 얘는 preposition인 전치사가 될 거예요. 일단 전치사는 명사와 대명사 앞에 쓰여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는 그런 품사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동사.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양한 하위 카테고리들이 있는 그런 품사인데요. 동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요. 움직임이나 내가 어디에 있다, 나는 학생이다 할 때 뭐뭐이다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여기 빨간 펜이 있어요. 그러면은 빨간색 펜이 책상 위에 있다. 그럼 얘는 지금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상태예요. 상태라는 말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어떤 존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상태예요. 그래서 이 펜은 나의 것이다. 얘의 상태고요. 이 펜은 놓여 있다. 얘의 상태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동사라는 품사 안에서 말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동자를 움직일 동자로 생각을 해서 주인공의 움직임이나 상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벨라가 말한다. 말한다가 동사고요. 벨라가 이야기한다. 벨라가 설명한다. 이럴 때 이야기한다, 설명한다. 전부 다 주인공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자, 그래서 they are at home. 그들은 집에 있다. 이 주인공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죠? 집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있다가 바로 그들, 주인공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 are 있다가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they run, 그들의 움직임은 run, 달리다죠. 이게 바로 동사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they can run, 그들은 달릴 수 있다. 그들이 달릴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들이 달린다는 그들의 움직임이고요. 그들이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can은 달리다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줘요. 달릴 수 있어, 달려야만 해, 달린 게 분명할걸? 달리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어떤 움직임에 조금 더 동작을 구체화 시켜주는 이런 것을 조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동사는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바로 앞에 쓰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라는 품사에는 크게 보자면 상태를 나타내는 있다, 뭐뭐이다 라는 비동사, 그리고 움직임,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나 비동사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는 그런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동사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네, 다음은 부사를 볼 텐데요. 부사는 영어 처음 접하실 때 좀 제일 덜 와닿는다고 많이들 제가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듣는 파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명사는 딱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명사는 이름이야.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불러. 동사는 움직임이야.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이는 애야. 그런 게 있는데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 한국말로 먼저 설명해 볼게요.
I study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어 어순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죠? 공부한다죠. 열심히 뒤에 공부한다가 나오죠. 이렇게 뒤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을 영어에서 문법에서 어렵게 말하면요. 수식한다, 꾸며준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라는 말은 공부한다를 꾸며주고요. 열심히는요. 공부한다를 수식을 해줘요. 그 수식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사는 이렇게 뒤에 공부를 한다는 동작이 나오는 거니까 동사겠죠. 부사는 첫 번째 동사를 꾸며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You are very smart. 너는 매우 똑똑하다. 자, smart는 똑똑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는 매우 똑똑하다. 매우가 똑똑한을 꾸며주고 있죠. 똑똑한은 형용사였어요. 이렇게 매우가 똑똑한하고 말이 연결돼요. 그럼 매우가 똑똑한을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매우 똑똑하다. 똑똑한은 형용사예요. 이렇게 부사는 두 번째로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부사가 꾸며주는 거는 총 4가지예요.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를 꾸며주고 같은 부사끼리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부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꾸며줄 수 있는 특성을 가졌구나 라는 것까지만 보시고요. 부사 파트에 들어가서 문법 수업을 할 때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감탄사를 볼게요.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사람들의 어떤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반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와우, 허레이, 만세, 읍스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감탄사인데요. 감탄사는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 더 이상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그다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접속사, 8가지 품사, 8품사의 마지막 접속사 한번 볼게요. 자, 접속사는 쉽게 말하자면 무엇과 무엇을 이렇게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빨간 펜을 좋아해. 그리고 나는 초록펜을 좋아해를 이어서 나는 빨간 펜을 좋아하고 초록펜을 좋아해 라고 했을 때 고에 해당하는 게 그리고잖아요, 여러분. 그런 and 그리고 but 하지만 한편으로는 or 혹은 또는 so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야 if 만약에 뭐뭐이라면 이런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들을 이어주는 말을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접속사도 특징에 따라서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단어만 이어주는 말이 있고요.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게 접속사 파트일 거예요. 8품사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포인트만 딱 집어 드릴게요. 명사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형용사는 그 이름을 가진 구체적인 대상을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해 주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대명사는 이름인 명사를요, 그 이름 대신에 다른 말로 지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녀는, 그것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어떤 구체화된 대상의 앞에 쓰여서요. 그 대상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장소를 향하고 있고 어떤 수단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동사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나타내는 상태, 비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나 비동사 앞에서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뜻을 도와주는 조동사가 있어요. 부사는 문장에서 총 4가지를 같이 꾸며줄 수가 있는데요. 같은 부사, 형용사, 동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품사입니다. 부사 파트는 문장 안에서 살펴보는 게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부사 파트에서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감탄사는 반응이에요. 와우, 이런 말들이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들을 이어주는 건데요. 나는 여기에 있고 너는 거기에 있어 할 때 고가 바로 그리고죠.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게 접속사입니다. 문법 수업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품사들이 문장의 어떤 위치에서 알맞게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활용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혹 문법을 왜 배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모국어를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한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문법을 반드시 잘 해야만, 문법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회화 실력도 좋다는 건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해요. 저는 언어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뭐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런 문법 수업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그게 저의 영어 실력이 탄탄하게 늘 수 있었던, 그래서 영어 강사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명사 파트부터 수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8가지 품사 외에도 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8품사엔 들어가지 않지만 중요한 품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수업해 나가면서 저와 함께 영어 실력 쑥쑥 늘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